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5시 22분 됐습니다. 스포츠 뉴스 들으실 시간이죠. 스포츠큐의 박상현 차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굉장히 바쁘고 월요일 오후 이 시간이면 좀 편하게 쉬어야 할 텐데 저희들 방송 연결하느라고 좀 미안해요. 아닙니다. 월요일도 많이 바쁜 날이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올림픽 대표팀 또 축구가 또 있고요. 아유, 그놈의 경기는 안 하는 날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정몽준 축구협회 명예회장, FIFA 회장 나가겠다고 지금 유럽에 가서 열심히 돌아다니던데 뭐가 턱 걸려서 자격정지 16년인가 받고 힘들게 생겼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년 자격정지를 받았고요. 아, 6년. 제가 착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6년 자격정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프 블래터 피파 회장과, 그 다음에 미셸 플라티니 유에파 회장, 그 다음에 제롬 발케라는 또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예. 이 세 사람에게는 90일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피파 회장이라든지, 제롬 발케 사무총장이라든지, 모두 좀 비리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범죄 행위에 좀 관련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90일밖에 안 주고 어떻게 정몽준 회장에게 6년을 줬느냐? 돈 받은 사람은 석 달이고 직접 돈을 뿌린 건 아닌데 그 사람은 6년을 때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저는 조금 시각을 좀 달리해서 좀 보겠습니다. 네. 블래터 회장이라든지 발키의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스위스 검찰에 좀 기소는 됐지만 그 범죄 행위가 완전히 확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범죄에 대한 혐의자지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파에서도 이제 혐의자이기 때문에 임시로 90일 동안 임시 직무정지를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역시 이제 정몽준 회장에 대한 그 6년 자격정지 처분인데. 지금 맨 처음에 얘기로는, 정몽준 회장이 2022년 그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행사를 했다. 이런 이유로, 윤리위원회에서 좀 걸고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몽준 회장의 그 주장에 의하면은 결국 그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전혀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윤리위원회가 정몽준 회장에게 좀 과한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닌가, 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몽준 후보가 이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굉장히 불투명하긴 하지만 후보 등록 자체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정몽준 명예 부회장이 지금 투덜거리는 것처럼 나를 겨냥한 블래터가 나를 겨냥해서 후보 등록 못하게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반발하고 있던데 그 반발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블래터 회장의 눈에 가시인 인물인 거는 맞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몰아내기 위한 술수가 아니냐라는 얘기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 일단은 이제 정몽준 회장 같은 경우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이 문제를 걸고 넘어가겠다,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징계를 놓고 어떻게 결과가 바뀔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문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26일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26일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은 이번 피파 회장 선거 후보에는 출마를 할 수가 없고요. 네. 하지만 최근 피파에서 그 플라티니 회장이 그 90일 직무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인지를 모르겠으나 그 후보 등록 기간이라든지 그거를 좀 연기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만약에 그 후보 등록 기간이 연기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정몽준 회장에게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 후보를 비롯해서 90일 자격정지 받은 사람들 다 후보 등록 못하게 하면 사실 꽤 굵직한 이른바 빅샷이라고 할 만한 후보들이 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알 후세인 저번에 왕자였죠. 요르단 왕자가 남아있긴 한데요. 네. 이제 문제는 만약에 피파 회장 선거에 누구도 출마를 하지 못하는 사태라든지 네. 아니면은 좀 3분의 2 이상을 얻는 그런 후보가 안 나올 경우에 자칫 블레터 회장이 다시 임기를 시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돌고 있거든요. 네. 좀 여러 가지 좀 추측이 난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아직 조금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후보 등록 마감이 늦춰질 수 있다. 이게 뉴스네요. 예, 아직 좀 예상이고 좀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나저나 정몽준 후보가 이렇게 강한 견제를 받는다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상당한 실력자다. 이런 반증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실력자라기보다는 일단 뭐라 그럴까요? 좀 자금이 좀 많지 않습니까? 정몽준 회장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워낙 그 정몽준 회장이 그 피파에서 떠나있던 기간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지 기반이 좀 여보세요?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지 기반, 피파를 떠나 있는 기간이 길어서 지지 기반이 예전 같지는 않다. 이 부분이셨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전화가 조금 안 들렸었어요. 예, 그렇고, 또 한 사람, 비리 혐의로 역시 또 불명예 퇴장을 한 사람인데, 김용훈 전 태권도 연맹 회장. 왜 네, 김연아 선수하고 함께 데뷔되면서 인터넷에서 화제입니까? 네, 그 스포츠 영웅 투표가 좀 있었죠, 예전에. 9월달에 스포츠 영웅 투표가 있었는데, 김연아 선수가 무려 82.3%의 그런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스포츠 영웅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은영 회장을 추천하기 위해서 50세 이상으로 기준을 바꿨다. 이렇게 좀 중간에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예. 이것이 과연 김은영 회장을 무조건 올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준을 만든 것인지 그게 애매하지 않거든요. 네. 뭐 오비락이라고 네. 뭐 까마귀 나라 배 떨어진다고 좀 이런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럼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오해를 많이 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더 대한체육회에서 조금 더 기준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시행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왜 50세로 이렇게 제한을 했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바꾸면서 뭔가 내세운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이제 너무 김연아 선수가 너무 젊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명예전당이라든지 이런 걸 올라갔을 때는 네. 대부분은 이제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조금 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거나 예. 아니면 좀 나이가 들었거나 이런 경우에 좀 많이 명예전당에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종목 같은 경우라면은 현역으로 한참 뛸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문제는 이제 피겨 스케이팅 거기는 워낙 스케이팅이라는 어린 나이에 데뷔하고 은퇴 시기도 빠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종목 특성을 고려해야지. 단지 나이가. 예. 골프 같은 거 보니까 명예의전당 들어가는데 나이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박세리 선수도 이렇게 가고 그랬던 거 보면. 예, 그렇습니다. 나이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예. 일단 그 LPGA에 입회한 그런 기간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따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세리 선수도 아직 현역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내년에 은퇴한다는 얘기는 있지만요. 네. 명예전당에 올랐고요. 네. 구태여 이제 김연아 선수가 그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 스포츠 영웅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너무 어린 나이에 영웅의 칭호에 올라서 또 본인 인생에 안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누구를 배제하기 위해서 나이를 만약에 설정했다면 그거 역시 온당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요즘 뭐 한미일 일본도 지금 가을려고 돌입했나요? 미국, 한국 그렇던데. 네. 우리 우선 한국 상황부터 한번 잠깐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주말에 두산과 넥센의 그 준 플레이오프 1, 2차전이 벌어졌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두산이 모두 1점 차로 승리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두산이 2연승을 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남은 3경기에서 1승만 거두면은 두산이 이제 NC와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3차전부터가 이제 목동구장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 목동구장은 역시 넥센의 홈구장이기도 하고요. 거기가 좀 조그맣고 홈런도 많이 나고 그런 데 아니에요? 아주 조그맣지는 않고요. 물론 잠실구장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조그만 구장이라고 할 수도 딱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넥센이
그 박병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목동에서 많은 홈런을 치기 때문에 넥센으로서는 좀 반격의 기회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2년 전에 준 플레이오프 때는 서로 반대였습니다. 3위가 넥센이었고 4위가 두산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두산이 먼저 2연패를 하다가 흔히 말하는 역수입을 했죠. 3연승을 하면서 나갔는데 넥센 같은 경우도 이제 2연패를 했기 때문에 두산처럼 3연승으로 플레이오프에 나가겠다 이런 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한때 목동에 살아서 그 구장 얘기를 아는데 뭐 햇볕 방향이 어째가지고 거기서는 정규 경기를 못한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수들 대회도 거기서는 안 하고 뭐 그랬단 얘기를 들었어요. 설계를 뭐 방향을 잘못 잡았대나? 예, 그런 것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목동구장에서 프로야구를 보실 날도 이제 올 시즌까지니까요. 아, 예. 어디 지붕 있는 그거 만들어서 올막한다며요? 예, 내년으로 바로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넥센구장은 이제 고척동 스카이돔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렇게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까? 도움은? 아닙니다. 완전 폐쇄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닫힌 구조에서 하게 되는데 이제 스카이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빌어서 스카이돔에 대한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본이나 미국 보면은 왜 저런 걸 만들었는데 우리도 하는데 환기를 어떻게 하나 그런 게 궁금했었어요. 자, 슈틸리케허 국가대표 축구팀 얘기 짤막하게 듣고 오늘은 작별할까요? 네, 바로 내일이죠. 내일 자메이카와 경기를 좀 갖게 되는데요. 네. 자메이카 같은 경우는 지난 북중미 연맹 골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팀입니다. 그래요? 흔히 말하는 이제 네개 보이스라는, 자메이카가 원래 4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별명이 4개 보이스라는 팀인데, 일단 국제축구연맹 랭킹으로는 57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5계단은 낮습니다. 하지만 전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워낙 또 이제 그 자메이카 대표팀 감독이 윌프레드 감독이라고 상당히 좀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감독이 있는데요. 네. 이 감독이 슈틸리케 감독과 좀 이제 친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에서 1년 동안 같이 뛴 경험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좀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우정의 대결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메이카와 평가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연 스타급 선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나머지 포지션에 어떤 선수가 나올지는 슈틸리케 감독이 어떤 선수를 내보내느냐 그것이 이제 당일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축구를 잘 몰라서 그런지 이런 게 궁금한데요. 자메이카 정도 되는 우리랑 비슷한 팀하고 평가전을 하면 개런티머니라고 하나 돈을 누가 주나요? 파이트머니 아니 대전료? 일단 평가전을 치르는 쪽에서 추천하는 쪽에서 자메이카 쪽에게 이제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청을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숙식은 물론이고 소정의 현금 파이트머니라고 그러나요? 대전료도 좀 줍니까?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치 에이전트라 해서 또 따로 있습니다. 예. 통해서 접촉을 하고 또 이제 어떤 조건을 통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자메이카 축구협회와 이제 얘기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이른바 시장 가격이란 게 거기도 있긴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주 센 나라 불러오려면은 돈 많이 줘야겠네요. 브라질이나 어디야 스페인 이런 데 데려오려면. 예, 그렇습니다. 많이 몸값이 올라가게 되죠. 아무래도. 예. 저는 자메이카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57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잘한다 그러고 우시아인 볼트처럼 뜀박질하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자메이카는. 자메이카가 원래 좀 전통적으로 좀 측면으로 통한 그런 빠른 공격이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와 좀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뉴스 재밌게 들었습니다. 스포츠 Q의 박상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